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으로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부터 워싱턴은 진단키트 대란에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 미국 시간으로 3일이 이제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연말 휴가, 방학 다 끝내고 일터나 학교로 복귀하는 날인데요. 근데 복귀하려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워싱턴은 대부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인구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국 내에서 1위여서 그런데요. 보름 전에 비해서 확진자 증가율도 500% 육박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시민들은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검사소에 가서 유전자 증폭, 즉 PCR 검사를 받는데 먼저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PCR 검사를 받고 아니면 불안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 개 다 해보는데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가 단기간 내 수요가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해부터 자가 진단 키트 5억 개 이상 푼다라고 했지만 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국 등에는 진단 키트가 매진됐다라는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주말이죠. 그래서 워싱턴 내에 있는 PCR 검사소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대란이 일어난 거죠. 워싱턴 시민들이 워싱턴시에서 보통 소방서에서 주말에 많이 줍니다. 도서관도 많이 주말에 문을 닫았고요. 소방서로 몰리면서 진단 키트를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급 수량이 보급 소방서 하나당 1인당 2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원정을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애들이 많거나 가족이 많으면 2개 가지고 불가능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원정을 가고 이러니까 인근 버지니아주의 진단키트도 바닥이 나고 버지니아에 가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그래서 또 연쇄적으로 도미노적으로 3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지만 검사를 끝낼 수 있는 일들이 정말 허다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검사 수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결과 통보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료 검사도 원래는 하루 정도가 지나면 나왔는데 지금은 사흘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줄어들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어느덧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정치와 관련해 저희가 또 어떤 소식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1주년이고 동시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월 6일이 미국의 의사당 난입이 있었던 딱 1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때 맞춰 대국민 연설을 하고요. 주로 비판하는 쪽 그리고 1년을 되돌아보는 형태로 연설을 할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기에 맞서서 본인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마로라고 해서 맞짱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미국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에 미국 의회가 개원을 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수건 사업인 2조 달러짜리의 사회복지 예산, 빌드백 베터, 더 나은 재건 사업의 예산이 의회를 통과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아동수당을 이유로 이 예산 통과를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산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정치 이벤트는 뭐니 해도 미국의 중간선거겠죠. 11월 8일인데요. 미국 하원의원 435명 전체와 상원의원 3분의 1인 34명을 뽑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서 또 상황이 돌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연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우편투표 그리고 사전투표가 최고의 이슈였죠. 미국의 각 주별로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고 해서 친트럼프 세력들은 부정선거 소송도 하고 있고 여전히요. 올해도 연방의회 범위에서 이 우편투표를 쉽게 할 수 있게 했느냐 어렵게 하겠느냐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맞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60석 이상의 찬성을 해야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연방의회 내에서 이 선거법이 통과하기는 어렵고요. 미국의 각 주별로 선거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는 우편 투표를 좀 더 확대하고 있고요. 공화당의 아성인 지역에서는 우편 투표를 좀 더 어렵게 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편 투표를 어렵게 하는 주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좀 불리한 형국인데요. 그래서 하원은 민주당이 아주 불리하고 상원은 백중세 내지는 민주당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구도가 선거인 11월 때까지 어떻게 바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정계에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끝으로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와 일정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연말 휴가를 끝내고 투자자들이 많이 돌아올 텐데요. 이번 주는 고용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7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난달 1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신규 일자리 수와 실업률을 지켜봐야 되겠죠. 전달인 11월에는 시장 예상의 절반도 안 된 21만 개 일자리만 창출돼서 그야말로 일자리 쇼크였는데요. 12월 지표에서는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 40만 5천 개 대비해서 얼마나 줄고 늘었을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4.2%에서 4.1%로 개선됐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인데 얼마나 부합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5일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지난달에 했었던 의사록이 나옵니다. 3월 테이퍼링 종료, 올해 3월 금리 인상 이미 많이 나온 내용이죠. 근데 더 관심은 언제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느냐가 관심사인데요. 3월, 5월, 6월 전망이 다양합니다. 어떤 힌트가 나와 있을지가 의사록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임 패드 이사진에 대한 윤곽도 이번 주에 나올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담당 부의장과 2명의 신임 이사까지 해서 3명이 신임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각 언론에서, 미국 언론에서 누가 유력하다라는 예측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융 담당 부의장은 매파 성향, 특히 월가 규제를 세게 할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의 신임 인사는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백인 남성이 아닌 여성이나 소수계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이었고요.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